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지역 최대 하수 처리 시설인 덕동 하수처리장, 덕동 물재생센터는 창원 마산만 수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증설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해 창원시가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루 50만 톤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인 창원 덕동 물재생센터입니다. 2007년 증설 과정에서 만든 자동 여과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창원시가 건설사와 기나긴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창원시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해당 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하수 처리 공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가동하지 못한 여과 시설이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기준 초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가 공정이 미가동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공정 관리에 세심하게 기울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요 수질을. 하지만 방류 수질 기준 초과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017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지난해에는 3차례, 올해만 벌써 2차례나 500만 원씩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하수 처리 공정에도 부유물질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거나 질소와 인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부울경 하수 처리장 700여 곳 가운데 덕동 물재생센터가 매년 수질 기준 초과가 반복되는 극히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라며 올해도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동 물재생센터는 하루 3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해 마산만으로 배출합니다. 어떤 기대 효과, 마산만의 수질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던 그 10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영하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던 창원시. 오랜 기간 마산만 수질 개선 노력에도 최대 하수 처리 시설은 행정구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50년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대원 31명이 휴전선을 넘어옵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에 놓아야 될 임무. 냉전에 볼 만큼 군사적 긴장도 깊었던 시기. 북한 간첩이 청와대 뒤까지 침투한 데 충격을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력 강화를 대업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의 치안태세에 만전을 기해서 북한 괴뢰들이 엉뚱한 생각을 절대 가지지 못하겠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기지 육성, 창원 국가산업단지 탄생의 이유였습니다. 창원에서 쏴 울산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최대 40km 사거리에 15초 사면발이 가능한 화력, 기동성과 자동 사격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추정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방산 최고의 히트작 K9 자주포입니다. 전장의 후방을 K9이 책임진다면 돌격주자는 K2 전차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산악 지형에 특화돼 험한 산을 빠르게 달리면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로켓 발사체 천모와 레드백, K8형헬 등 장갑차, 주요 군함과 전투기의 엔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무기들은 모두 창원의 방산 기업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K9 자주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K22 장갑차, 비호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동유럽 폴란드를 공략해 수출에도 유례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로 8조 원대, 현대로템은 K2 전차 등 4조 5천억 원대 수주를 따냈습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 무기 버금가는 성능에 낮은 가격으로 호주와 중동 등에서도 수주 정보를 쌓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로는 전 세계 유명한 전차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성비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비교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한반도 후방, 적으로부터 노출이 적으면서 전투, 수송기가 활주할 수 있는 최적의 평평한 분지 지형 덕분에 방산기지로 선정된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만들지 않는 기간에도 방산 설비로 중공업 기계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산과 기계공업을 연계한 산단을 설계한 겁니다. 방위산업하고 기계산업을 한 울타리에서 같이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쓰이는 모든 부품이 다 기계 부품이죠. 작동하는 거 보면 군용 장비에 보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원 국가산단 초기인 1970, 80년대 방산업체들은 수입한 선진국 무기를 분석해 부품 개발에 주력했고 1990년대부터 국산화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준전시 상황 우리 군의 안정적인 무기 수요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한 덕분입니다. 초반에는 대부분 무기 체계를 이렇게 수입을 한 걸 모방을 하는, 기술 이전에 모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기술력을 계속 올라갔던, 사실은 무기 체계가 최종 성능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이제 창원의 방산업체들은 지금의 호황을 이어갈 미래 새판을 짜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미래, 핵심은 호환성입니다. 창원의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은 비슷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방위산업을 뿌리 삼아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우주로 날린 누리호. 미사일, 전차, 자주포 같은 방산 무기와 우주 로켓은 고열 고압을 견디는 극한 소재와 강력한 유도 추진, 연료 등 사실상 같은 원천 기술을 활용합니다. 현대로템은 발사체 추진 연소 성능 시험 설비를 만들었고, 고정되어 있는 발사체에서 추진력과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시험 설비와 장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든 전차든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시험 설비에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심장인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 제작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하여 핵심 구성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반 기술은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이 우주항공으로 진출하면서 고도의 발사 위성통신 기술을 무기 개발에 적용할 수 있고 군 위주에서 민간 수주로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생된 기술들을 또 민간 쪽에 활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산업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겠죠. 거기서 개발된 소재, 거기서 개발된 부품들이 실제 민수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서 이제 큰 산업적인 활용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소재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방산을 1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가올 50년 역시 방산은 창원 국가산단의 핵심입니다. KBS 뉴스 민경재입니다. 고성군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수백 건 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고성군의 한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최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진행한 토지 등기 등 업무 206건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고성군에서 받은 비용은 9,800여만 원, 모두 수의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업무를 맡은 법무사가 재선의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측은 고성군 법무사회와 고성군이 맺은 협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한 건에 몇만 원씩 거래를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일로 처리해 줍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안 잡고 있으니까.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또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법무사 사무실과 70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에 해당 법무사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고성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정식 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출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마라, 지출이 안 된다. 시스템으로도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사 결과 수의계약을 맺은 고성군 실무 책임자에게 경징계, 대금을 지급한 실무자 등 9명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지난달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양태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 6명을 구성한 뒤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주민자치위원 10여 명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참석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다 성희롱 발언을 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폭염특보와 함께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진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밀양이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7도, 합천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4도, 합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겠고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역협회 경남본부가 진해신항 개항에 맞춰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문을 냈습니다. 무역협회 경남본부는 2030년 신항만은 47개 선석을 갖추고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83%를 처리하지만 세관을 비롯한 검사, 검역, 출입국 업무는 부산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진해신항 비즈니스 센터를 하루빨리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 예산 축소로 인한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과 공공도서관에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는 수학문화관 등 8개 경남교육청 직속기관과 18개 시군교육지원청, 28개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4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